네, 18명의 선수들의 치열한 수익률 게임, 토마토의 수익률 대회 데스매치입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이재입니다. 오늘은 2015년의 첫 거래일이자 네. 이 첫 번째 데스매치 시즌이죠. 이날의 네. 마지막 거래일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18명 선수가 힘들게 달려왔는데요. 마지막 누가 승리의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될지 벌써부터 궁금합니다. 좀 예측 가능하신가요? 글쎄요, 사실 뭐 최하위는 지금 어느 정도 좀 예측이 가능한데 최상위에 지금 1위는 누가 할지 지금 한 3명, 4명 사이에서 너무나 지금 혼재 상태라서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 역시 그런데요. 마지막 한 수를 또 선수들이 잘 준비를 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측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어떻게 좀 전략을 꾸려가는지 오늘 예측 들어보시면서 한번 전략을 들어보시면서 예측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먼저 데스매치 매매 원칙 보겠습니다. 데스매치 매매 원칙입니다. 운용자금은 1억 원입니다. 10종목 이하로만 매매가 가능합니다. 매매 운용기간은 8주입니다. 실시간 자유매매가 가능합니다. 한 종목 최대 비중은 40%입니다. 수수료는 매수 매도 시 0.012%가 적용됩니다. 매도 시 거래세 0.3% 적용됩니다. 탈주자 하위 한 명은 탈락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18명 가운데 한 명의 탈락자가 나오게 됩니다. 과연 누가 좀 탈락을 하게 될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그에 따라서 다음 회차에는 이제 또 다른 선수들이 새롭게 영입이 되고 또다시 이제 본격적인 또 수익률 경쟁을 또 펼치게 됩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첫 번째 회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의미도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기간도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좀 선수들이 적응하는데 좀 어떤 패턴의 좀 변화도 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비중이 40%로 정해져 있었고요. 무엇보다 말씀하셨다시피 이 시기적으로 8주차가 있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좀 유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번 회차에 참여했던 18명의 선수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토마토 투자클럽 최승현 전문가, 그리고 대신증권 박영민 대리, 토마토 투자클럽의 오정훈 전문가, 유한타증권의 라진 대리, 토마토 투자클럽의 강재현 전문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유한타증권 장영준 과장,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영 전문가, 하나투자증권 정원정 과장, 토마토 투자클럽 황민혁 전문가, 하나투자증권 한성민 대리 함께합니다. 자, 그리고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봉만 전문가, 동부증권의 송원준 대리,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 메리츠종금증권 이재우 차장, 토마토 투자클럽의 부자개미 전문가 함께하고 있고요. 유진투자증권 정재용 부지점장, 토마토 투자자문의 고광현 운용력, 유한타증권 정석철 주임 함께합니다. 네, 자 이렇게 18명의 이번 회차 임하고 있는 선수들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수익률 추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자, 바로 직전 거래일 12월 31일까지의 거래 내역을 토대로 한 수익률 1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까지 먼저 살펴볼 텐데요. 10위는 동부증권의 송원준 대리입니다. 3.15%의 손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에 비해서 크게 좀 차이는 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9위는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승현 전문가입니다. 2.60% 역시 전 거래일에 비해서 큰 차이 없고요. 자, 8위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봉만 전문가 0.83%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7위는 오정훈 전문가입니다. 2.44%의 수익을 내고 있고요. 6위는 유진투자증권의 정재웅 부지점장 3.93%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5위부터 1위까지 선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5위는요, 하나투자증권 한성민 대리입니다. 5.01% 수익 유지하면서 5위를 달리고 있고요. 대신증권 박영빈 대리 5.73% 수익률로 4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장영준 과장 역시 그 전 거래일과 비슷한 수익률 유지가 됐는데요. 6.63%의 수익입니다. 자, 2위는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이재호 차장입니다. 6.73% 수익입니다. 자, 1위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고광현 운용력입니다. 12.38%의 수익을 유지하면서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고광현 운용력이 지금 2위와 격차를 지금 더블 이상 벌리면서 지금 12%의 수익률 고공행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만 잘 방어하면은 충분히 우승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2위를 달리고 있었던 이 메리츠 종금증권 이재우 차장 그리고 그 전에 유한타증권의 정용준 과장 역시 계속해서 1위, 2위를 등락을 거듭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한 수를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하루 만에 뭐 4%, 5% 정도의 점프는 뭐 충분히 그동안 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상의 수익률을 낸다면 분명히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전체적으로 보니까 저희가 초반에는 이 객장 직원들의 어떤 상승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객장 직원들의 독주가 좀 이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이제 8주차 장기 레이스로 갔을 때는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좀 최상위권은 지금 전문가들이 차지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지금 이렇게 많이 좀 서로 간에 좀 혼재해 있는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좀 전문가들도 전문가들이고 객장 직원들도 객장 직원들이고 나름대로의 어떤 투자 스타일들이 있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었어요. 네, 선수들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시즌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두 명의 전문가와 전략 살펴보도록 할게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 그리고 대신증권 박영빈 대리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최병훈 전문가와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부터 확인을 하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최병훈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수익률은 7.18% 손실 기록하고 있고요. 주식 자산에 모두 다 좀 투자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보유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동전자통신, KG 모빌리언스, KT뮤직인데요. 자, 이 중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KT뮤직이 현재 7.5%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수익률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래 완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2.52% 손실 기록했고요. 기가레인, KG모빌리언스, 대덕GDS 수익을 냈습니다. 이 중에서 KG모빌리언스가 3.32%의 좋은 수익률 기록했고요. 현대차는 0.31%의 손실 기록했네요. 네, 자, 최병훈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 뭔가 좀, 그래도, 수익률 만회에 대해서 좀 큰, 이 승부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단은 지금 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이전에 거래 완료한 종목들 브리핑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 완료된 종목 중에서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마이너스 3% 정도로 손실 처리를 했는데요. 지난번에 한 3% 정도 이익 실현했다 재매수를 해서 이제 좀 손실이 됐고요. 왜 손실 처리한 이유는 단기적으로 보고 매매를 한 것이고요. 단기적으로 22평선이 일봉상으로 22평선이 붕괴되는 시점이고 두 번째 날이 붕괴됐죠. 그래서 자, 그리고 또한 이제 62평선으로 보면 60분봉으로 보게 되면 60분봉은 2, 3일의 주가를 미리 알 수 있는 거죠. 짧게 들어갔기 때문에 2, 3일의 어떤 중심에서 깨지면서 매도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19,200원이 아주 중요한 단가입니다. 250원, 300원이. 그래서 300원 이하에서 계속 놀았기 때문에 일단 매도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좀 빠졌었죠. 그런 상태고요. 현재 혹시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종가 기준으로 18,500원 정도나 18,000대 유지를 하게 되면 좀 다시 반등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태는 단기적으로 좀 하락의 모습입니다. 그런 측면을 이해하시고 좀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기가레인은 단기적으로 사서 좀 이제 62평선이 도달했기 때문에 매도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실적 개선은 기대되는 종목이고 올해 이제 좀 기대되는 종목이다. 실적이 본격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KG모빌리언스는 한 단기 이익 실현하고 재매수 판각 이하에서 재매수한 상태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자, 네. 그러면, 예. 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이슈를 보고 이제 매수를 했다가 22평선을 첫째 날 돌파 시도 실패했고 둘째 날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하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 매도를 한 측면이고 본전 정도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본전에 매도한 상태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한 종목은 현대차를 좀 팔고 미동전자라든지 이쪽에 단기적으로 한 10% 정도 보고 들어간 종목이고요. 이 미동전자통신은 소형주기 때문에 일반 시청자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이제 과거에 이제 수지가 강구한 유라이버 블랙박스라고 유명한데요. 이쪽에 주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블랙박스가 남미뿐만 아니라
중국도 진출돼 있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외 진출이 본격화가 되고 있어서 그 본격화가 된 실적은 이제 올해부터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계속 흑전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회사는 아니고요. 주가는 바닥권이고 또한 중요한 것은 무인차라든지 이런 차세대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 사업이 이제 본격화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BMW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기술력 인정받는 회사다. 그래서 향후에 스마트카 시대에 조금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런 측면이 있고 단기적으로 기술적 2단계 상승이 나올 구간이기 때문에 짧게 보고 매수를 한 상태고요. 가격 리스크는 크지 않는 상태다. 그리고 KG 모빌리언스는 산업적인 또 기업적인 실적이 또 다 성장하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바일 결제 시장의 강자죠. 그래서 올 하반기 한 40% 성장했고 매출액 기준으로 내년에도 올해도 한 30% 정도 성장할 걸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세 종목 저희가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 자, KT뮤직이 지금 수익률이 썩 좋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거래일인데, 지금 뭐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좀 생각은 한다고 하셨습니다만, 사실 좀 승부수를 좀 띄어야 하는 이 상황에서, 글쎄요, KT뮤직의 반등을 기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서 오늘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져가 보는 게, 좋을지, 이 부분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데스매치 첫 시작할 때부터 이 KT뮤직으로 지금도 평가손이 한 3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지난번에 손절 처리를 한 300만 원 정도 했기 때문에 계좌 수익률 이제 손실이 된 원인이 이제 KT뮤직 매매에 꼬이면서 그랬습니다. 이 KT뮤직은 단기적인보다는 중장기 아주 좋은 종목이고 올해도 한 50% 이상 정도 예상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 포지션으로 들어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매를 좀 단기적으로 하면서 좀 꼬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이 종목은 뭐 5,000원대에서는 그렇게 리스크가 크지 않는 종목이고요. 비중만 20% 정도 내로 조정해놓고 추가 하락했을 때 오히려 사도 되는 종목이다. 그런 측면을 보고 고성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려되는 종목은 아니고요. 단기적인 시세 흐름은 기간의 매매로 인해서 등락이 좀 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까지 기간 매매는 일단락 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상승 추세를 그리지 않을까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투자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대신증권 박영민 대리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면서 추가적인 전략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전체 계좌 수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5.73%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주식 자산 비중 97% 그리고 현금 자산 비중 2% 담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 4종목입니다. 일진홀딩스가 마지막 거래일에 담겨져 갔는데요. 19% 비중으로 0.14% 현재는 수익권에 있습니다. 한빛소프트입니다. 21% 비중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편입이 됐고요. 지금 현재는 7% 손실 권역에 있습니다. KCC 2%의 손실이고요. 14% 비중 담고 있습니다. IHQ가 41% 비중으로 2% 손실권에 있습니다. 거래 완료된 종목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벽선이 좀 짧게 마무리가 된 부분이 있네요. 1% 손실 권역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리아 서킷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수익률을 잘 내줬는데요. 그 이후에 바로 매도가 됐습니다. 26.46% 수익률 보면서 마무리됐습니다. 네, 박영민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이 첫 번째 시즌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점검하고 나서 코리아 서킷을 26% 수익을 보면서 마무리가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여전히 좀 실적 기대감 좀 지속된다 이런 증권사들 관점도 있던데 조금 급하게 자르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도 됩니다. 꾸준히 좀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에 대한 매도 포인트 그리고 앞으로 전망 좀 체크해 주시고요. 벽산까지 한번 매도 포인트 들어볼게요. 예, 먼저 제가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를 했던 종목이 두 종목인데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악재가 나왔다거나 그렇다기보다 좀 단기간에 급등을 하면서 제가 1차로 목표가로 삼았던 12,000원대 가격에 뭐 생각보다 좀 빨리 도달을 한 것 같아요. 방송 이후에 상한가를 쳤고 그 이후에 금요일에도 갭 상승이 강하게 나왔고 그리고 금요일 고가가 플러스 13% 정도 12,000원 정도 원하는 가격대에 좀 빠르게 도달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렇게 이격이 벌어지면 계속해서 갭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지만 그런 종목들은 또 소수기 때문에 일단 좀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코리아 서킷의 어떤 밸류에이션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실적 대비해서 적정 주가는 15,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부담이 없는 가격대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IT 부품주 특히 스마트폰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장기간의 조정에서 어느 정도 바닥에서 좀 탈피하는 움직임이 IT
부품주 섹터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승 국면에서 좀 빨리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좀 이 추세 상승 국면을 조금 더 즐기시는 그런 매매들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종목 중에서 제외했던 종목은 이제 제가 부동산 3법 국회 처리 이후에 좀 건전해질 종목들이 좀 조정 이후에 좀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담았던 종목이 KCC와 벽산인데 생각보다 60일 저항이 좀 강하게 느껴지고 지금 이번 회차가 지금 오늘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생각보다는 좀 60일 선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잘라낸 부분이 있습니다. 악재는 특별히 나온 것은 없고 계속해서 기관적 수급 양호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정부 정책, 부동산 정부 정책이 올 상반기에 또 시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좀 중기적으로 두고 가시기에는 부담이 없는 가격대라는 거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새롭게 담으신 종목이 두 종목이에요. 일진홀딩스 그리고 한빛소프트인데 일진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실적을 보고 들어가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좀 전략을 세우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사고 나서는 조금 말까지 좀 부진한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좀 전략 세우고 계신지 같이 한번 체크해 주세요. 예, 일진홀딩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진홀딩스 담았던 이유는 이전에 한번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자회사의 어떤 가치에 조금 주목을 하셔야 돼요. 아무래도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일진홀딩스보다는 일진전기나 그리고 자회사 알피니언에 저는 조금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12월 30일에 자회사 알피니언이 초음파 치료기 정부 허가를 국내 기업 최초로 받았습니다. 초음파 진단기를 만드는 회사는 전 세계 여러 개의 회사가 있지만 초음파 치료기를 만드는 회사는 어떤 기술적인 진입 장벽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뭐 GE나 필립스 같은 몇 개 회사만이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삼성 메디슨보다 먼저 알피니언이 초음파 치료기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기술적으로 인정을 받을 만한 부분이다 그렇게 체크를 했고 알피니언의 가치만 봐도 일진홀딩스의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충분히 설명이 되고도 남을 정도로 일진홀딩스의 지주회사 가치는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회차 하루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시세를 발산할 만한 그런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중기적으로 보고 들고 가시기에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회사다. 그리고 그만한 기술력을 갖추는 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중국에서 모바일 게임 신작이 하나 출시가 돼요. FC 매니저라는 게임인데 지금 동남아 쪽은 이미 진출이 되어 있고 태국에서 구글 플레이 최고 매출 순위 한 6위 정도까지 랭크가 되었고 어느 정도 동남아에서 흥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던 게임이기 때문에 이번 달 중국 출시에 앞서서 이제부터는 조금 주가에 반영되지 않을까. 선심의 관점에서 먼저 들어갔는데 생각지도 못한 좀 음봉을 맞았긴 했지만 오늘 한빛소프트를 손절할 생각은 없고 한빛소프트가 금요일에 빠진 거 돌리고 IHQ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준다면 다시 한번 선두권 탈환에 대한 어떤 그런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좀 포인트를 잡아주셨던 KCC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매도하신 벽산과 같은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여전히 모멘텀이 좀 남아있다고 보시는지 이 부분도 살짝 얘기해 주시죠. 예, 오늘 KCC 특별히 기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벽산과 마찬가지로 지금 60일이 상당히 좀 큰 저항으로 나타나고 있고 50만 원 초반부터 55만 원까지 좀 작은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인데 오늘 저는 벽산 같은 경우는 조금 돌림 이용해서 좀 손절을 해볼 생각이고 보고 있는 종목, 오늘장 관심 종목에서 말씀드릴 건데 조금 가벼운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건자재 시장 같은 경우는 정부 2015년 상반기 정부 정책과 맞물려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충분히 탈 수 있는 점 그리고 기관 쪽 수급이 상당히 섹터 전체적으로 기관 쪽 수급이 양호하다는 점을 보시면은 쉽게 우리가 버리고 갈 만한 종목은 섹터는 아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명훈 전문가님과 좀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시는지요?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좀 빠졌었죠. 빠지고 그다음에 중요한 이제 유가 하락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반등조차 없이 어제도 좀 유가 하락이 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우려로 인해서 이제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 에너지 업체라든지 그다음에 애플사의 아이패드 판매가 좀 감소됐다 처음으로 그러면서 기술주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가 다우뿐만 아니라 나스닥하고 같이
같이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 단기 하락 추세 강하게 좀 들어갔기 때문에 국내 시장이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중국 시장은 이제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인해서 잘 올라가고 있죠. 그렇더라도 전반적으로 국내 시장 코스피 지수는 현 상태에서 조정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난 월봉 상태도 좀 안 좋은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1925포인트가 저항선으로 작용할 걸로 보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1925포인트를 강하게 상승해서 돌파해서 안착을 못하게 되면 결국은 지지를 짧게 보시면 지금 1915포인트인데요. 1910포인트는 아마 깨질 걸로 시가로 보이는데요. 10포인트가 1시간 이상 깨져서 붕괴돼서 밑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면 추가 하락을 좀 염두에 둔 하방 압력이 강한 다음 주까지 그런 시장을 좀 예측이 되고요. 그래서 좀 보수적인 전략을 접근했고요. 중요한 또 수급 측면이 있죠. 지난 연말에는 외국인도 팔았지만 기관도 팔아서 지수가 좀 안 좋은데요. 그럼 오늘 장에서 기관들이 순매수가 좀 들어와 줘야 되고요. 특히 외국인이 순매도가 좀 줄어든 상태에서 기관이 들어와야만 시장이 안정된다. 아니면 오히려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좀 사지 않는 상태라면 시장 지수는 1880 최근의 저점도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좀 보수적인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코스닥은 오히려 좋은 모습입니다. 다음 주 5일, 6일 미국에서 CES가 있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코스닥 IT 부품주가 좋고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546포인트만 안착하게 되면 추세적인 상승이 잘 갈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조정을 받더라도 큰 우려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고 코스닥에 이제 올해 실적이 개선되는 IT 부품주뿐만 아니라 CES 기대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단기 관심 종목은 한솔테크닉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한솔테크닉스 조금 더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요? 네, 한솔테크닉스는 이제 그전에 계속 적자였습니다. 그러다가 2분기부터 흑자 전환했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2분기 대비해서 한 84% 정도 증가됐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태양광 쪽에서 모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웨이프 사업은 이제 적자기였고 안 좋았기 때문에 그걸 접었습니다. 접고 모듈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한솔테크닉 중요한 것은 모듈화의 강점이 특히 파워 모듈이 전기전자의 파워 모듈이 강점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거 태양광 쪽 모듈로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고객사 한솔 구세를 확보를 하면서 전반적 실적 개선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특히 태양광 모듈 쪽에서 실적 개선이 크다, 매출 성장이 크다 이렇게 봐서 아주 좋은 이제 실적 성장의 모멘텀을 잡고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와 휴대폰 쪽의 EMS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8월부터 이쪽 사업은 본격적으로 올해 매출이 좀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정설도 돼 있고요. 5월 300만 대인데 그 이상이 좀 나올 걸로 보이고 그래서 이쪽 효과가 본격화되면 전반적 실적 개선이 크다. 그래서 올해 매출액이 영업이익이 세 자릿수 100% 이상의 성장을 이렇게 보일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가 조정기에 오히려 매수하는 관점을 보면 좋은 투자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고요. 네. 계속해서 올해도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이어서 대신증권 박영민 대리 연결합니다. 대리님, 오늘 새해 첫 거래 어떻게 좀 전략을 구사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아까 KCC를 좀 정리하고 단기적 시세를 위한 관심주를 좀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관심주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앞서 말씀해주신 최병호 전문가님께서 저랑 시황 보는 게 상당히 비슷해서 저는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올해도 저는 크게 재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상반기에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이 크게 없기 때문에 대형주는 상당히 지금과 같이 좀 정체되는 움직임 보여줄 것 같고 계속해서 상반기 1900선과 어떤 2000선 사이에서 좀 횡보하는 답답한 움직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계 자본이 좀 들어오기에는 중국과 일본 시장이 상대적으로 뜨겁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조금 더 소외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떤 수급적인 요인이 거래소에 있는 큰 종목 쪽으로 갈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쪽에 상대적으로 좀 우호적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보고 있는 섹터는 바이오나 게임 그리고 엔터주들 그리고 중국 관련주들까지 해서 올해 강했던 코스닥 섹터들이 작년에 강했던 코스닥 섹터들이 올해도 강한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조정폭이 좀 큰 중국 관련주들이 관심 가져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중국이 어제 1월 1일에 12월 제조업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제조업 지수가 18개월 내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지준율 인하와 같은 부양책을 조만간 또 시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관심주까지 이어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중국 관련주들을 쭉 보다가 제가 봤던 종목이 MPK라는 종목인데 MPK는 미스터 피자로 대변되는 국내 1위의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입니다. 국내 1위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를 왜 중국 관련주로 꼽았냐면 현재 MPK가 중국 내 매장 수가 한 70개 정도 되는데 2015년 올해 150개까지 확대를 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매장이 2017년까지 총 200개 정도 오픈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피자 시장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중국과 동남아 시장으로 진출하는 그룹의 컨셉은 상당히 좀 제대로 잡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나라 1990년대 햄버거와 피자의 어떤 붐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 현재 동남아 시장과 중국 시장에서의 어느 정도 성공이 점쳐지고 있다. 실제 그리고 상당히 좀 빠른 시일 내에 투자 비용을 회수하고 있다는 점이 좀 우호적인 것 같고 최근 한 2달 정도 바닥에서 우호적인 기관 쪽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 그리고 최근 3거래일 동안 기관과 외국인들이 20만 주 이상 순매수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역시 60일 선이 3,600원을 돌파하는 순간 강한 시세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KCC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를 하면 단기적으로 어떤 수익을 취하기 위해서 MPK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매수할 만한 메리트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관련주를 눈여겨보고 계시네요. MPK 관심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8주차의 좀 대장정, 토마토의 수익률 대회 데스매치 이번 회차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회차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